안녕하세요. 영동 상천농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과밭 M26 이중 대목, 좌측의 이중 대목이고요. 제 우측은 M9 작은묘 사과밭에 나왔습니다. 요즘 다른 지방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여기는 한 일주일째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참 이제 사과가 비대기잖아요. 그래 물 부족하면은 사과도 안 굵어지고, 이제 물이 부족하면 토양에 영양분을 이제 흡수를 못 하잖아요. 영양분을 사과들이, 나무들이. 그래서 지금 오늘 물 주고 있어요. 물 주면서 이제 제가 사과 비대제에 대해서 오늘은 좀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8년 전서부터 사과 농사를 시작할 때부터 사과 농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판매요. 판매를 고민을 엄청 했어요. 농사를 아무리 잘 져도 판매를 잘못하면은 제 가격을 못 받으면은 이 사과 농사라는 거는 분석을 해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노벌 안 얻고 제가 천평을 해도 약값에다가 자재비에다가 이것저것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공판장에 가져갔을 때는 거의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직거래를 안 하면 답이 없다, 사과 농사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저는 전에도 도라지나 꽃감이나 이런 거 인터넷 판매를 좀 했었어요. 저는 오래됐어요. 좀 문제 귀농하자마자 바로 처음에 만든 게 이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도 만들고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스토어팜이라고, 이제 좀 수수료가 저렴해요. 제일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입점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꽃감 같은 경우 도라지하고 씨앗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좀 파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거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과를 직판하기 위해서는, 직거래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맛이잖아요. 소비자들이 한번 제 사과를 먹어보고 다른 사과보다 맛있어야만이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이 고민을 한 거 중에서 몇 가지를 이제 제가 안 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비대제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그렇게 제가 말하기는 어렵고요. 이 비대제라는 거는 이제 세포를 급격하게 이제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비대제를 이제 치면은 이 사과들이 갑자기 이제 세포가 이제 커지기 때문에 맛에는 아무래도 좀 맛은 떨어지겠죠. 사과가 너무 갑자기 커지면은 서서히 커지고 영양분을 많이 이제 축적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사과가 굵어지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갑자기 사과가 비대제를 인공적으로 쳐가지고 사과가 비대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과 맛에는 좀 안 좋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비대제를 한 번도 안 쳤어요. 이거 물주 좀 잠그고 제가 사과도 보여주고 옷 다 버리겠네, 이거 밑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비대제를 한 번도 안 쳤는데, 비대제에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비대제라는 거는 세포 수도 늘리고 이제 세포를 이제 비대시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또 잘만 그거를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괜찮아요. 다른 영양분을 잘 이제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적소에 이제 잘 하면은, 그래가지고 사과를 아주 진짜 특상품, 과가 엄청 크게 사과를 크게 만들고 맛도 좋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비대제를 1년에 보통 3번, 4번 이 정도를 치더라고요, 비대제를. 비대제 종류도 워낙 다양하니까 오늘은 그냥 통칭해서 그냥 인공적으로
비대를 시키는 그런 이제 비대제를 연면 살포한다든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깊게 또 공부가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비대제를 이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거래를 거의 뭐 9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는 비대제를 사용을 안 하지만 이제 사람마다 다 이제 이 사과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다 다르잖아요. 방식이. 사과를 크게 키워서 그러니까 사과 농사를 규모를 많이 해가지고 대량으로 해가지고 막 10,000평, 5,000평 이렇게 해가지고 비대제를 치고 그름을 많이 하고 그래서 사과를 막 크게 키워가지고 공판장에 가져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사과가 크고 맛도 괜찮으면 당연히 비싸겠죠. 그러니까 경매 가져오는 사람들, 공판장에 가져오는 사람들 안에 한 10% 안에만 들면은 그 정도로 사과 품질이 좋으면은 제 가격을 받아요. 근데 상위 10% 이하는 뭐 상위 50%에도 안 들면 완전히 헐값이겠죠. 그런 이제 원리잖아요, 경매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규모로 해가지고 대량 생산, 사과를 비대제를 많이 쳐가지고 4-5번 쳐가지고 크게 키워가지고 공판장에 가져가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 편해요. 공판장에 가져가면. 안동 공판장 같은 경우는 사과를 수확을 하잖아요. 컨티박스로 20kg짜리 컨티박스에다 이제 수확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팔고 싶은 만큼 500콘티든 1000콘티든 가져가면 돼요. 가져가면 안동 공판장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 선별기로 다 하는 거죠. 선별해서 이제 수수료를 이제 그쪽에서 이제 수수료를 받고 크기별로 다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가격이 딱 책정이 돼가지고 이제 과원주한테 이제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해가지고 10,000평 막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키워가지고 색깔 잘 나게 하면은 그런 데까지 가도 가격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처음에 사과 농사 질 때 목표를 딱 정하셔야 돼. 어느 정도는. 저같이 직거래를 목표로 하면은 규모를 많이 하면 안 돼요. 많이 하면은 좀 힘들기 때문에 조금 해서 알차게 100% 직거래를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경우 제가 한번 판매를 해보니까 1000평에 한 4-5천만 원이 나와요. 높 하나도 안 얻은 상태에서 제 인건비만 들어간 상태에서요. 그래서 순수익이, 자재비, 농약비 이런 거 다 빼고 제 인건비만 안 뺀 상태에서 1000평 농사 잘 됐을 경우 한 4천 정도가 순수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완전 순수익은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하셔요. 농약비 이런 건 뺀 상태예요. 4-5천 나오더라고요. 잘 되면은. 그러고 이제 직거래, 그러고 100% 또 그렇게 거기 가서 이제 판매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고 이제 보통은 반반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하시면은 2,000평, 3,000평 요 정도 하셔가지고 일부는 직거래를 하고요. 일부는 이제 공판장에 가져가는 거죠. 그랬을 때 경우가 이제 장점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한 3,000평 정도 부부가 하시면은 저는 이제 혼자 하니까 지금 2,200평인데 부부가 이제 한 3,000평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00평에 800콘티만 나와도 38에 24, 2,400콘티면은 10kg 박스로 타면은 3,600 박스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가격이 공판장에 가져가면은 예를 들어서 3만 원을 계산하면은 3, 4만 9, 한 대충 한 1억 정도 되겠죠. 이제 그런데 그렇게 이제 3,000평 정도를 해가지고 상품성 좋은 거 있잖아요. 대가는 공판장이 가격이 좋아요. 그런데 공판장은 소가는 가격이 차이가 많아요. 큰 거하고 적은 거하고. 그러니까 소가는 직거래를 해야 되겠죠. 대가는 공판장에 가져가고 일부요. 100%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직거래도 이제 명절 선물로 대가를 팔아야죠. 그러니까 못 팔았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매 목적을 처음부터 대가를 직거래 해야 된다. 처음에 소비자분들한테 지인들이나 판매할 때 그거를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아, 사과 있냐 이래 물었을 때, 아, 대가만 있다, 뭐 소가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선물할 거냐? 선물할 거면 이제 좀 대가를 이제 판매를 해야 되고, 아, 집에서 먹을 거다 이러면 소가를 판매로 유도를 하면 돼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가는 직거래를 하고, 대가는 이제 공판장에 가져가면은 그게 제일 좋은 조합이에요. 어느 정도 규모가 한 3,000평, 4,000평, 뭐 5,000평 이래 하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좋고, 또 다 성격에 따라서 이 판매도 되더라고요. 이게 선별을 해서 10kg 박스에 포장을 하고 5kg 박스에 포장을 하고 3kg 박스에 포장을 한다는 게 엄청난 노동력과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판매를 하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판매한다는 게, 직거래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크레임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보통 아유 나는 속 편하게 그냥 공판장에 넘긴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좀 덜 벌고 말지, 성격이 저 같은 성격 정도는 돼야지 직거래 가능해요. 좀 꼼꼼한 면도 있어야 되고, 또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이제, 그러고 인터넷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요. 이런 뭐 인터넷 판매 전략 그런 것도 이제 수립을 하려면은 조금 그런 쪽에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제를 사용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판매 전략에 따라서 내가 사용을 할 건지 말 건지, 몇 번을 사용할 건지 그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는 사용 안 했지만 앞으로 계속 안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저도 이제 한 밭 정도는 이제 규모가 되니까, 전에는 1,000평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2,200평이니까 그런 생각도 또 들어요. 그래서 한 500평 정도는 이제 공판장에 가져갈 걸, 직거래가 안 됐을 경우요. 그랬을 경우는 한 500평은 비대제를 적극적으로 치고 해서 정말 대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농법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실천은 안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2,200평에서 수확되는 거 보고 직거래 되는 상황을 보고 그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때 해서 했는데 완판이 안 될 것 같으면은 다른 또 전략으로 이제 수정을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판매 전략, 비대제 사용, 그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얘기했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사과농사를 계약하고 계신 분들은 그거를 제가 얘기한 걸 참고 삼으셔 가지고 식재 방법도 좀 달라야 되고요. 조금씩. 그러니까 내가 직거래 할 건지 공판장에 가져갈 건지, 아니면 반반 하실 건지,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 직거래 하려면 이제 선별기도 있어야 되고요. 창고도, 좋은 창고도 이제 크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이제 창고, 이거 선별하는 그런 자리도 이제 창고가 좀 넓어야 되겠죠. 그런 이제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과농사를 지면서 아무리 공판장에 가져간다 해도 좋은 창고가 없으면 안 돼요. 수확하자마자 바로 가져가면은 그때는 가격이 제일 낮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 불가능한 거고요. 공판장에 가져가도 좋은 창고는 최소한 10평 정도는 있어야지 명절 때나 뭐 이렇게 대목 때 내가 내고 싶을 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창고도 있고 이제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수입은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고 4, 5년까지는 제대로 돈 같은 돈 만지기가 힘들어요. 2년차, 3년차부터 조금씩 달리지만 약값, 비료값, 인건비 빼고 이러면은, 생활비 빼면은 남는 거 없어요.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려면 최소한 4년, 5년 후에 어느 정도 이제 1,000단위 수확이 된다고 순수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비대제와 직거래와의 연관관계, 직거래 방법, 이제 뭐 이렇게 판매 전략, 이제 통칭해서 한번 두서없이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영동상천농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